또 논문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국가정보학회에 발표되는 논문들은 다 한결같이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와 정보활동, 영화 속의 정보기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정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의형제에 대해서는 얘기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송강호가 주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교수청부 교수는 아시죠? 연구원 한정택입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준비할 때 그때만 해도 의형제가 개봉되지 않았고 아이리스도 반영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데 다음 기회에 있으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보학회 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학회 와보기 처음입니다. 가지고 제 전공 영역도 이 부분도 아니고 그랬는데 여기 옆에 앉아계신 전훈 교수님 때문에 강제 공모 당해서 흥미로운 주제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강제 공모 당해서 왔는데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고 이런 소중한 기회 주신 회장님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진짜 재밌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만 상당히 페이퍼를 작성하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한 기존 논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대중문화 안에서 정보기관의 이미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영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 페이퍼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받아보셨겠습니다만 이번 학회가 있다고 초청장이 날라왔을 때 다른 분들은 다 소속만 적혀 있었는데 제 이름 옆에는 서강대 교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만 교수가 아닌데 저만 교수가 아니고 저만 연구원인데 다른 분들은 다 소속만 적혀 있었는데 초청장 보시면 오늘 여기서 받으신 분들은 수정 테이프도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집으로 날라온 거나 인터넷 메일로 온 거는 저만 서강대 교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 내용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너 어디에 딴 데 가서 교수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라는 거 한 가지와 아니면 정보학회나 국정원 관계자들이 저를 싫어해서 네가 교수가 절대 못 되도록 음해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다 교수라고 안 쓰고 너만 교수라고 쓴 것이 아니냐라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는 내용도 이거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흥미진진한 주제인 것 동시에 가벼운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회의 참석하신 여러분들 식사하시기 전에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라고 저한테 발표를 맡기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발표는 짧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님께 많은 의견 듣고 기타 다른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나은 페이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간에 왜 너는 선거나 정당 전공인데 이런 걸 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토론자이신 이정훈 기자님께 말씀드려서 차라리 이 페이퍼를 동아일보 신춘문회에 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담이었고요. 토론도 하셔야 되니까 발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페이퍼 제 논문의 주제는 대중문화와 정보활동이고 영화 속에서 정보기관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동시에 상당히 편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게 영화라는 것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사실하고 이게 픽션이 가미된 건데 그 안에서 정보기관이나 정보원을 다루고 있다는 거는 진짜 누구에게든지 다 흥미진진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권위주의 정부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에 항상 그 정보기관이나 정보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공개성이 떨어져 있고 상당히 우리랑 떨어져 있는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군대 안 간 사람이나 군대 짧게 갔다 온 사람들이 우정의 보듯 더 열심히 보듯이 정보기관에 접근하지 못했고 그 정보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게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정보기관을 다뤄주면 왠지 좀 더 알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청률이나 뭐 흥행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나 뭐 다큐멘터리 형식을 띠더라도 그러한 정보기관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그런 흥미를 자극해서 자신의 사업성이나 상업성을 충족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상도덕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논문의 주된 핵심입니다. 흥행성이라고 포장은 하지만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사실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한 하나의 픽션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런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정보기관이나 정보원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무작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다는 것이죠. 왜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영화나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본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포장해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켜야 되고, 이러한 상도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보학회를 비롯한 정보기관도 상당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항상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고 우리만 알아야 되고 니네까지 몰라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전웅 교수님이나 장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정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화되고 민주화되고 그 다음에 정보화되고 이러고 있다면, 오히려 잘못된 대중문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잘못된,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을 기만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 정보 환경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뭐 정보를 담당하고 계신 정보원들이나 정보기관에서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이런 부분까지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상당히 오픈을 해줘야 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발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간략한 페이퍼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일단 뭐 서론 부분부터 살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돼서 차라리 최근에는 이런 정보기관이 무용하지 않느냐,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인식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이런 정보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런 정보기관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수용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제를 마련하려고 하는 시도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 독자나 무슨 뭐 시청자나의 그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대중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과 정보원을 너무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대중문화 속에서 국가 안보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봤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까 전웅 선생님이나 장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잘 아시다시피 영화는 사회상과 집단 심리, 그다음에 문화 코드를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문화 연구나 미디어 문화 연구라고 불리고, 새롭게 이제 흥미로운 학문 분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미디어 문화 연구는 모든 영화에서 지배 문화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가 생산과 제작과 배급 과정에 간섭하는 정치적인 매체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된 그 논의 중에 하나인 미국의 경우에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영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속에는 그 사실과 픽션이 혼재하는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경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TV에서 가장 많이 하는 버라이어티 쇼 이런 거 보면은 무슨 3년 전에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었네부터 시작해서 진짜 개인의 모든 사적인 것까지 다 공개되는 현상이 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폭발하는 대중매체의 공적 채널의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이미지와 이야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리지 않았냐라는 것이죠.